어떤 검사를 통해서 동요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동요도 검사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대로 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죠? 벌써부터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하시거나 동호회에 스키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스키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 중에 많이 발생하시는 부상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왜 스키장이나 운동 경기 중에 이런 십자인대 파열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내 다리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내 몸이 회전을 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도 상대방과 몸싸움 중에 혹은 상대방의 거친 태클 과정 중에 무릎이 잘못 꺾이면서 이런 십자인대들이 잘 파열됩니다. 때로는 보행 중에 단차에 의해서 몸이 뒤틀리면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 등에 충격되면서 잘못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다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내 몸이 뒤틀리면서 넘어지게 되면서 이 인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타건이나 자가건을 통해서 인대 재건수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경과 관찰과 재활 치료를 받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추후에 동요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요 검사란 무릎의 흔들림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다친 다리와 다치지 않은 다리의 흔들림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서 후유 장애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건측, 즉 정상 다리와 환측, 즉 다친 다리의 동요도 차이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 5%에 해당을 하고요. 10mm 이상의 동요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의 장애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또한 15mm 이상이 밀리는 경우에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여 2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보험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장이나 운동 경기 중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도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를 통해서 건축과 환측의 동요도 차이를 비교해서 후유장애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험과 달리 이 배상책임의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에서는 3mm 이상의 차이도 후유장애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애에서는 이 동요도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29%로 평가하고 있고요. 건축과 환측의 동요 차이에 따라서 3mm에서 4mm인 경우에는 29%의 3분의 1을 적용해서 약 9.6%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고 5에서 7mm 정도라고 한다면 29%의 2분의 1인 14.5%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동요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29%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시장애가 아닌 영구장애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후유장애 평가가 중요하냐면 만약 젊은 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가 남으셨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 65세까지에 대한 가동기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과 소득을 곱해서 일실수입이라는 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리했던 한 사례를 보신다면 이분께서는 공원 산책로를 걸어가시다가 자전거에 의해서 후면부를 충돌당하시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당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도 상당 기간 경과관찰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 평가 결과 동요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했던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대략 8,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소득은 주부셨기 때문에 보통인부 단가를 통해서 평가가 되었고요. 자,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큰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꼭 후유장애를 제대로 평가받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개인보험의 재해 혹은 상해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평가를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이,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안내를 할 때 동요도 검사를 받을 시 KT1000, KT2000과 같은 기계장치를 통해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기계장치를 통한 동요도 검사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뷰나 탈로스 검사에 비해서 동요 차이가 사실 작게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동요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동요도 검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대로 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비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셨다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더욱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동요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신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회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